진정한 귀티는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대로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분위기다. 보여주기 위한 귀티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얻는 내면의 여유와 당당함이야말로 진짜 귀티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타인의 시선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깊은 성찰을 던지는 책, 이정훈의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 증명은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단단하게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존재는 빛을 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나 여유로움, 또 귀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책은 그런 것들조차 거치장이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넌지시 알려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얼마나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이 책에는 삶의 바닥에서 전환점이 되는 생각 4가지,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매일 하는 3가지,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등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즘 자기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뭔가 방향성을 잃은 듯 흔들릴 때, 인간관계로 갈등할 때,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게 녹록지 않을 때, 이럴 때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훈의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소리로 전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용모나 몸가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 귀티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귀티가 나는 것이다.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아부로 오해받지도 않는다.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듣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며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진다. 웬만하면 험담은 하지 말자.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귀티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한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다. 과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카톡을 할 때도 이모티콘을 남발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귀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 남의 욕망을 흉내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김정은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해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흉내내야 하는 타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잘 나가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귀티나는 사람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6가지 방법. 주변에 보면 항상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왜 공격 대상이 될까? 만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 마라. 아이린은 30이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 해서 착하다고 아무에게나 휘둘릴 만큼 물렁물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이 있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지 말자.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끊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현명한 결정이다. 상대가 놀려도 당황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반응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놀리는 사람이 재미를 못 느끼게 하자.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황하는 모습은 그가 바라는 것이다. 그가 무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당당해야 한다. 남을 놀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나 즐거움이 없는 일은 계속하지 않는다. 무시해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것이다. 쓰레기는 돌려준다. 쓰레기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모욕이라 느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말을 하는 것이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선물은 받자마자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반면에 미움, 비난, 욕설 같은 쓰레기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곧바로 되돌려주자. 선물은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다. 남을 흉보지 않는다. 남을 흉보는 사람에게 동조하지 말자. 내 앞에서 남을 흉보는 사람은 나 역시도 남 앞에서 흉볼 사람이다. 같이 남의 흉을 볼 때는 한편인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흉보지 않아야 경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남을 쉽게 평가하고 흉보는 사람을 멀리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존중해준다. 정우승 시인의 시 중에 남의 흉은 사흘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보고 다녀도 고작 사흘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타인이 쉽게 하는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과거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안 좋게 끝난 관계라도 불쾌감을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지낼 때 행복했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설령 자기와 관계가 어긋난 일이 있더라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라 여기고 더 신뢰하게 된다.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나만 아프고 힘들고 서럽다고 느끼는 건 자기 연민 때문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된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떡하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위로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 나약해진다. 기회가 와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고난이 기회인지 모른다. 기회가 와도 못 알아보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회피하려고 한다. 고난 가운데 기회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기회는 고난이라는 친구와 함께 찾아오는데 기회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없다.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본 사람이 기회를 잡는 이유다.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경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본 것만큼 차곡차곡 쌓여서 내 귀중한 자산이 된다. 돈 버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10억은 1년에 1,000만 원씩 100년을 모으고 1년에 1억 원씩 10년을 모아야 만들어지는 거금이다. 꿈은 10억을 버는 것인데 정작 10억을 벌기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다. 매주 로또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돈을 불리는 법을 모르니 돈을 조금 모아도 금리가 연 1%도 안 되는 은행에 넣어둔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주린이가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이 추천해준 종목에 묻지마 단타 매매를 한다. 돈을 벌려면 우선 돈을 버는 공부를 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금융, 경제 지식을 쌓아야 한다. 기본적인 금융, 부동산, 주식, 경영, 사업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고 돈의 흐름도 읽어야 하고 인간의 심리도 공부해야 하고 문화와 트렌드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지혜와 안목으로 돈을 운영하여 투자할 수 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기회는 불편함에 있다. 불편함을 해결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불편함을 알면서도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바라기만 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기회는 소비자,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다. 영향력의 범주를 작게 설정한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수록 부자가 될 기회도 커진다. 그러려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이왕 생각하는 거 규모를 키워서 생각하면 큰 돈을 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국내 시장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 시장을 두드려야 큰 부를 얻을 확률이 높다. 고객이 불편해하는 것을 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10,000원짜리 제품을 만들었다면 국내 시장에서 10만 개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수억 개 팔 생각을 해보자. 삶의 바닥에서 전환점이 되는 생각 4가지.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무엇이다 라고 했다. 자신을 뛰어넘다니. 예를 들면 게으른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다. 이 의지가 있으면 나태하지 않고 분발하는 힘이 생겨난다.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도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에게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능력이 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데 왜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이 생각에서 나온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멋진 부자가 될 거야. 두고 봐. 하고 긍정과 희망을 잃지 않는 생각의 주인이 되시기를. 오늘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삶의 바닥에서는 내일이나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 오늘을 잘 살겠다고 다짐하면 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지요.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당장 할 일을 미루기 쉽다. 무엇이 생각나든 지금 즉시 해보자. 오늘 할 일은 무슨 일이 있던지 오늘 안에 끝내보자. 이런 성취감이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방법이 단순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쉽다고? 주변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들어보자.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운이 좋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이 좋아 보이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 물론 운칠기삼이란 말처럼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70%, 기술과 노력이 30% 작용하지만 삶의 바닥에서 신세 타령을 하고 낙심할 시간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를 100번, 200번 크게 말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행운하라고 생각해야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표정이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하는 말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삶의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고 두려운가? 내가 더 성장할 기회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이 실현으로 단련되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보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의 전령사이다. 성공한 사람 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 휴대전화에는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가득하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복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누가 나에게 복을 줄까? 나는 누구를 만나든 복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대하면 그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받는다. 그게 사람을 통해 나에게 오는 복이다. 특히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평소 주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지 못했던 복을 나에게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 내가 받은 복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매일 하는 3가지. 부자는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제대로 벌고, 쓰고, 모으고, 투자하는 능력을 갖췄기에 부자가 된 것이다. 이 4가지 능력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운 좋게 번 돈도 먼지처럼 금방 날아간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어제 한 일을 돌아보고 오늘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든다. 업무 시작 전에 오늘 할 일을 점검할 것이다. 시간 단위로 꼼꼼하게 일정을 잡은 사람은 숨이 콱 막힌다.
마치 인기 연예인이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듯이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영업할 때 고객을 많이 만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곤 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날은 거의 없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일에 대한 압박감이 크게 다가왔다. 집에 돌아와 하루를 돌아보며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곤 했다. 그래서 아침에 스케줄을 짤 때 방법을 바꿨다. 오늘 할 일이 아니라 어제 한 일을 먼저 돌아보았다. 수첩을 펼쳐서 어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가 진짜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차렸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찰하는 사람이다. 성찰하면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실감한다. 그러면 오늘 할 일을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일의 철학은 이런 과정에서 생긴다. 단순히 발을 동동거리며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습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반드시 한다.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이 쉴 때 쉬는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남들처럼 열심히 할 건 다 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푸념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싶다. 그것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하려면 열심히 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같이 있을 때도 학습하고 남들이 안 볼 때도 학습한다. 그것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학습도 너무 재면서 하면 안 된다. 스스로 최상의 만족도를 느끼는 지점까지 학습해야 한다. 학습의 핵심은 자신감이다. 학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계속 성장하는 동력원이 된다. 자신의 역량을 제한하는 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신을 믿는 것만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 정해둔 시간에 학습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명확하다. 친구가 좋아도 너무 잦은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 SNS나 단체 카톡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하다며 학습을 미루지도 않는다. 공부하겠다고 다짐하고는 성장이 더디다면 너무 잡다한 일에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바빠서 학습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학습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학습이 늘 뒷순위로 밀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공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명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한다. 글쓰기를 하면서 논리력을 키운다. 글쓰기는 자기만의 주관과 생각을 키우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 생각나는 것을 메모한다. 글쓰기를 제대로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뭘 해도 되는 사람은 글쓰기를 꾸준히 한다.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글로 정리하고 1분 안에 핵심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며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능력을 키운다.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글로 적다 보면 자신과 대화하면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상한 감정도 치유되기도 한다. 글을 쓸 때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쉽게 쓰고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만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논리력을 키울 수 있다. 초기에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나는 글쓰기를 오늘만 하지 않고 죽기 전까지 매일매일 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 축적의 힘을 몸소 경험한다. 글을 쓸수록 나아지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잘하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 목표를 세우면 곧바로 한다. 미국 작가 필립 로스는 말했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목표 달성을 하는 사람의 비결은 특별하지 않다. 세운 목표를 그냥 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한다.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탈무드에 나오는 말을 새겨듣자. 0에서 1까지의 거리가 1에서 100까지의 거리보다 길다. 목표는 100인데 0에서 1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발동이 걸리면 매우 빠르게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한다. 출발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 목표를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둔다.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보고 무릎을 쳤다.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해보지도 않고 결국 그것에 꿈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꿈이 내가 바라는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로맨스를 꿈꾼다. 환상을 품고 사랑을 한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환상을 채워주기만을 바란다. 이런 환상에 빠져서 사랑하면 현실에서는 사랑이 늘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마찬가지다. 판타지의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해보자. 목표를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자. 이것이 내가 당장 이루어야 할 꿈이다. 목표를 많이 세우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운다. 이것저것 목표를 세우면서 어떤 것은 될 것 같고 어떤 것은 안 될 것 같다. 이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 많은 목표를 세운다. 엄청난 목표는 아니니까 이 중에 하나는 이루겠지 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새해 목표가 늘 작심삼일로 끝나듯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단념하기 일수다.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워서 단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삶이 비루해진다. 왜냐하면 목표만 단념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까지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애초에 목표를 많이 세우지 않는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것만 목표로 세우고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어. 이런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 하기로 한 것은 안 한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는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안 할 일을 먼저 리스트로 만든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목표 세우기. 보통은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나는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목표를 세운다. 이 차이는 분명 다르다. 쉽게 말하면 일할 때 덧셈으로 하느냐, 뺄셈으로 하느냐의 차이와 같다. 덧셈은 할 일을 쌓아 올리는 시기고 뺄셈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덜어내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시기다. 이 책을 쓸 때 완성 원고 마감일은 1월 31일이었다. 보통 사람은 5개월이면 쓸 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쓰겠다고 마음먹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면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일이 생겨서 원고 쓸 시간이 없고 결국 시간에 쫓기며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과물도 좋을 리가 없다. 반면에 나는 이 책을 쓸 때 원고 마감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시간 배분을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덜어내고 그 시간에 원고를 썼다. 당연히 원고 마감을 지킬 수 있었다. 목표를 잘게 쪼갠다. 목표를 덩어리로 인식하면 달성하기 어렵다. 목표를 월간, 주간, 1일 단위로 잘게 쪼개서 실행 가능한 작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1일 단위까지 목표를 쪼갰다면 중요한 일 우선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도 있다. 아무리 큰 목표도 쪼개고 또 쪼개면 만만해진다. 목표를 세분화해서 관리하면 결국 목표에 근접하는 결과치가 나온다. 큰 목표를 세운 뒤 일을 쪼개서 하라는 것은 할 일을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다.
성과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 목표로 쪼개라는 것이다. 이때 다른 일과의 연계성과 내가 다른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을 잘 계산하여 쪼개야 일정에 무리가 없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스스로 칭찬해 주자.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한 자신을 위로해 주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4가지 방법. 지독하게 힘든 상황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해야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기에 있는 힘을 다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딱 1분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환경이라는 일부 조건일 뿐이다. 척박한 환경을 내 삶의 제약으로 받아들일 건지, 내 삶의 일부 조건이니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현재 환경을 비관하고 분노할 것인지, 이 환경을 극복할 것인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전자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후자는 긍정적인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비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닐 뿐더러 건강한 감정에도 유익하지 못하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마음껏 분출한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욕을 한 바가지 한다. 돈 없다고 업신여긴 사람,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을 생각하며 후련하게 불만을 터뜨린다. 이때 조건이 하나 있다. 딱 1분만 그렇게 한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1분은 꽤 긴 시간이다. 그러고 나면 더는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를 올감했던 비관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낸 자유인이 된다. 그런 다음 내 삶을 변화시킬 일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의 패턴은 이분법이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 이분법적 생각 패턴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원인이다.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다.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일 뿐이다. 이분법적 생각 패턴은 부정적인 한 면을 보고 전체를 싸잡아 나쁘게 보게 한다. 나 역시도 어떤 사람의 한 단면을 보고 전부라도 되는 듯이 오해한 적이 있다. 첫 미팅 때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은 사람을 보고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은 사람과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어 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분이 약속 시간 30분 전에 전화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지만 출발을 늦게 해놓고 변명하고 있네 라며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그분의 성실함은 업계에서 인정하고 있었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진실은 왜곡되고 오해가 싹틀 수밖에 없다. 부분을 전체로 확장하는 지나친 일반화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 않을 때,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바쁜가 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은 자신의 현재 기분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기분이 좋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인데 기분이 나쁠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지어 오래전에 자기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던 일까지 기억해내며 상대가 자기를 무시했던 경험을 소환한다. 결국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닌다. 심하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결국 다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뿐이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될 때는 생각의 리셋 버튼을 누른다. 다시 시작.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서서히 차오른다. 문자 메시지 안 읽은 것뿐이고 메일에 답 안 한 것뿐인데 너무 오버하고 있군.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영역을 축소하고 긍정적인 사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우선 쓰고 나서 생각한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최주연은 불안해도 괜찮아해서 관계에 불안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상대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작은 단서를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단정지어서 행동하게 된다 라고 했다. 관계가 불안하면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냉정해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공책에 내가 왜 불안한지를 적어 나가는 것이다. 우선 쓰고 나서 생각하면 분명하게 알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가 크다. 손으로 생각을 옮겨 적다 보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생각이 차분하게 정리된다. 생각하면서 쓰지 말고 일단 쓰고 나서 생각하자.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퀴트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